법안이 수산주에게 물었다. 털끝만큼의 차이라도 하늘과 땅 사이만큼 벌어진다는 말이 있다. 너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털끝만큼만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네 이해가 그보다 진전되지 않는다면 너는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털끝만큼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수산주는 법안의 답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 법안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선불교의 오래된 사례, 즉 고칙 중에서 같은 구절을 반복해 답하는 장면도 우리는 가끔 접합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시점에 되돌려주는 대화법은 선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논리에 동조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해체의 방법으로 같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처럼 말을 듣고 열심히 비난을 했더니 이건 몇 년 전에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문답에서는 말을 되돌려 허물을 알려주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 허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허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 어법은 허물이 아니라 그 허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안은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는 셈이죠. 이해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제대로 모를 것이다. 이해를 진전시켜 보겠다고 법안의 견해를 묻는 수산주에게 법안은 동일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 줍니다. 그런데 수산주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어느 날 한 스님이 정혜에게 물었다. 조계의 수원으로부터 흘러온 한 방울의 물은 무엇입니까? 조계의 수원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한 방울의 물. 질문했던 스님은 말뜻을 모르는 채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따름입니다. 똑같은 사례이지만 수산주는 깨닫고 이 스님은 정혜의 말을 듣고 그저 멍할 뿐입니다. 문자로 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의식적 개오라서 그렇게 듣고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같은 방법을 쓰면서도 당사자의 깊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의식 수준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문답은 그 깊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루는 어떤 승이 석도에게 물었다. 저 자신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님께 여쭤보지 않는다면 어디서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로 그것을 잃은 적이 있었느냐? 담벼락의 높이는 각자가 다르고 담벼락을 넘어보는 각자의 기도 다르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담벼락 너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담벼락 너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고자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승더러 대신 봐달라고 하면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문답은 첫 구절에서 이미 끝이 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알면 그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습니다. 그가 원하도록 만든 것이 그 질문이라서 질문을 하면 되돌아가 버립니다. 문수에게 한 제자가 물었다.
자신이란 무엇입니까? 기특하게도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하였느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나의 깊이입니다. 나의 깊이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나의 깊이가 새로워졌을 때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스승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것은 모두 또한 그 허물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발칙하고 기특하고 훌륭하고 때로는 끔찍하지만 어쨌거나 꼼꼼하게 챙겨보면 언제나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오는 곳이 늘 같습니다. 한 승이 문수에게 물었다. 저는 아직 저의 본성을 확실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너는 왜 그런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느냐? 늘 수업료를 내는 거기에 가서 감사히 물어보거라.